자, 오늘은 여러분 학습지 동그라미 15장 교과서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본문을 한번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new words 의 뜻과 단어의 종류를 쓰세요. 그랬는데 한 번씩 볼까요? 자, scare는 무슨 뜻일까? scare, 겁주다죠. 겁주다. monster, 괴물. scream, 비명. 이 scream이죠. produce는 생산하다. 그 다음 단어 electricity죠. electricity. 읽어볼까요? electricity, 전기. activity, 활동. 그 다음 amount는 양. 셀 수 없는 것의 양을 나타내고요. entire 하면 전체의. 자, car horn 하면 두 단어지만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자동차 경적 빵빵 이거 있죠? 자동차 경적. light up 환하게 하다. 자, 이것도 두 단어긴 한데요. 그냥 한 덩어리로 환하게 하다라는 동사, 군대의 동사로 봅시다. 그 다음 for example 하면 for example 예를 들어 수거처럼 외워놓으세요. 예를 들어. 자, 그럼 이제 단어의 종류를 한번 보자. 겁주다 동사죠. 겁주다, 생산하다, 환하게 하다 이런 애들은 다로 끝나면서 동작을 나타내주니까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괴물, 비명, 전기, 활동, 양, 자동차 경적 이렇게 뜻이 딱딱 떨어지면서 어떤 것들의 이름을 나타내주는 단어는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 전체의 하고 뭐의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예를 들어 이거는 수거로 외워놓으시게요. 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본문에 나올 거래요. 자, 최소한 이 단어들은 알아야 우리가 단어의 아래에 있는 본문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꼭 외워놓으시고요. 생각이 안 나면 위에 적어놓고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본문 53페이지 한 문장씩 읽고 해석해 봅시다. 제목을 보니까 We scare for energy 하고 나와 있네요. 우리는 scare는 무슨 뜻이었죠? scare, 겁주다 라는 뜻이죠. 겁주다. 우리는 겁주다인데 동사의 원형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면 겁준다가 되겠네요. 자, 우리는 겁을 줍니다. for 전치사 동그라미 energy. 에너지를 위해 겁을 줍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겁을 줍니다. 겁을 주는 목적이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네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겁을 주면 에너지가 생기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번 In the animation, monsters scare children to get energy from their screams 했어요. in 전치사니까 동그라미. 자, 그 만화 영화에서 여기에서의 이 애니메이션은 여러분 53페이지 교과서 보면 나와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그 몬스터 주식회사 애니메이션을 나타내는 거겠죠. 자, 그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만화 영화에서 하고 끊었어요. Monsters scare children. 괴물들은 scare, 겁을 줍니다. 누구를? children, 어린아이들을 겁을 줍니다. 괴물들이 어린아이들을 겁을 줍니다. 해서 영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To get energy from their screams 했어요. get이라고 하는 단어는 얻다죠. 얻다. 에너지를 얻어요. from 전치사 그들의 비명들로부터
그들의 비명, 여기에서의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children을 대신해주는 대명사가 되겠네요. 어린이들의, 아이들의 비명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네요. 자, 그런데 이 동사구가 어디에 붙어 있냐 하면 봤더니 앞에 to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겠죠.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으면 얘를 to 부정사라고 한다는 거 우리 배웠죠? 그러면 해석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두 번째 뭐뭐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말을 했을 때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 줄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 우리 이제 새롭게 배울 거 뭐뭐하는 또는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니은 받침으로 끝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만드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됐을 때는 명사처럼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해석이 됐을 때는 이런 목적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덧붙여주기 때문에 부사처럼 사용이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됐을 경우에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처럼 사용이 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이 셋 중에서 여러분이 골라야 돼요. 그들의, 아이들의 비명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 두 번째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세 번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자, 어떤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까요? 해석이. 보니까 괴물들은 아이들의 비명 소리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아이들을 겁을 줍니다. 해서 2번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괴물들이 아이들을 겁을 주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겁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죠? 그럼 여기에서의 우리는 괴물을 나타내겠네요. 괴물들이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겁을 줘요 하고 제목을 갖다가 붙여놨네요. 이해되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가봅시다. Amazingly, their city is powered by this sound 됐어요. Amazingly 하고 카마 찍어졌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끊읍시다. Amazing은 놀라운 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여기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었네요. Amazingly 하면 놀랍게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 전체의 내용이 되게 놀라운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겠죠. Amazingly, 놀랍게도 Their city is powered by this sound 했네요. 자, 짧은 문장인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문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표 칩시다. 별표 46,080개. 자, Their city, 그들의 도시는 그 다음 서술어 자리에 동사가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의 도시는 is powered. is는 무슨 동사? 비동사죠. 그 다음 powered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뒤에 ed를 달고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powered는 비동사랑 같이 안 오고 만약에 이게 한 단어만 쓰였었다면 과거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동사랑 이렇게 같이 오게 되면 이 powered는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형이 쓰였다고 여러분이 알아보면 됩니다. 자, 과거형하고 과거 분사형이 규칙 변화일 경우에 둘 다 ed를 붙이잖아요. 혼자 나오면 과거형. 다른 동사랑 같이 나왔을 때는 과거 분사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power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볼까요? 여러분, power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데 power의 뜻을 우리는 뭐로 알고 있죠? 힘으로 알고 있죠. 힘 하면 단어의 종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ed가 붙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단어에 ed를 붙여요? 동사로 쓰였을 경우 power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의 뜻을 가질 때는 자, 힘을 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좀 어렵게 힘 또는 한자로 동력이라고 하기도 해요. 동력, 움직일 동,
힘력,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 동력이죠. 그러면 동력이라는 뜻일 때 명사가 동사로 쓰였다면 이거는 동력을 공급하다, 준다는 거는 공급한다는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powered는 동사로 쓰였다, 힘을 주다 또는 동력을 공급하다 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면 될 텐데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비동사랑 같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과거 분사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과거 분사형 자체가. 그래서 동사를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로 쓰면 이거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동사의 형태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수동태라는 말 들어봤죠?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동사의 형태. 다시 말하면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형을 수동태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동사의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형하고 수동태로 나와 있을 경우에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알아놔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자, 수동태랑 그러면 능동, 반대인 능동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능동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다, 이게 능동이에요. 그런데 수동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는데 뭐뭐 해지다 또는 뭐뭐 하게 되다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뭐뭇을 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힘을 주다, 동력을 공급하다가 지금 is powered 하고 수동의 형태로 써져 있으니까 얘를 수동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동력을 공급하다가 아니라 동력이 공급해진다. 동력을 공급받는다. 또는 공급, 동력이 이때는 이로 바꿔야 더 자연스럽겠죠. 동력이 공급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가볼까요? 그들의 도시는 동력을 공급받습니다. 오케이? 도시가 공급받는데요. By this sound. by 전치사니까 동그라미 칩시다. 이 소리에 의하여. 자, there는 괴물들을 나타내겠죠. 괴물들의 도시가 있나 봐요. 그 괴물들의 도시는 이 소리는 그들의 비명소리, 아이들의 비명소리였죠.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이 소리겠네요. 이 아이들의 비명소리로부터 동력을 공급받는다. 자, 도시를 밝히기 위해서 뭐 전기가 많이 필요하겠잖아요. 그치? 이 동력을 어디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로부터 그 동력을 공급받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죠? But, 하지만 Could we actually produce electricity to light up a city from sound? 했네요. 자, 이 문장도 또 중요하네. 별표 칩시다. 하지만 우리는 produce 무슨 뜻이지? 생산하다죠. 우리는 생산하다 electricity 전기를 자 뭐는 어쩐다 무엇을 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문장인데요. 이 앞에 있었던 c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무슨 문이 됐어요? 의문문이 됐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의 could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can의 과거형 이 쓰였다고 보는 것보다는 좀 이 can의 불확실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불확실한 의미를 나타낼 때 could를 쓰는데요. 여기에서의 could도 위에 나왔던 would와 마찬가지로 아직 안 나왔군요. could나 would나 should나 이런 조동사의 과거 형태들의 쓰임이 무엇인지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마치고 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르니까요. 여기에서는 의미 파악을 하는 정도로만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ctually라고 하는 부사가 여기에 들어갔네요. 실제로. 보자.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
라는 뜻이네요. 우리가 실제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요? 하고 나서 두 줄로 끊읍시다. 자, 그 뒤에 봤더니 light up 이라고 하는 거는 환하게 하다, 환하게 밝히다 라는 뜻이죠. 뭘요? 도시를, 목적어가 하나 붙어있네요. from sound, 소리로부터 도시를 환하게 밝히다 라는 동사구가 뭐 뒤에 붙어있어요? to 뒤에 붙어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부정사 해석하는 방법 세 가지 있었죠?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두 번째, 뭐뭐하기 위하여. 세 번째, 뭐뭐하는, 뭐뭐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바꿔서 얘가 이제 동사에다가 to를 붙였으니까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지. 동사가 아니면 다로 끝나면 안 되겠죠. 해봅시다. 우리가 실제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 소리로부터 도시를 환하게 하기. 소리로부터 도시를 환하게 하기 위하여. 소리로부터 도시를 환하게 하는. 할 수 있는. 자, 일단 1번은 좀 어색하니까 뺍시다. 2번하고 3번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2번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 이 글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문장에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전기는 전기인데 어느 정도의 전기냐면 도시를, 소리로부터 도시 전체, 도시 하나 전체를 밝힐 만한 그런 정도의 양의 전기를 우리가 실제로 생산해낼 수가 있을까? 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는 전기인데 어느 전기냐면 소리로 도시를, 이게 핵심입니다. 도시를 밝힐 수 있는, 도시를 환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전기를 우리가 실제로 생산해낼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투부정사는 3번으로 해석을 해서 앞에 있는 electricity라고 하는 명사를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해주면서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고 봐야 자연스럽게 의미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주의하세요. 한국말로만 해석했을 경우에 2번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전기는 전기인데 어떤 전기? 소리로 도시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생산해낼 수가 있을까?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봐 놓고 자기가 대답하고 있죠. Yes! 했어요. 맞습니다. 소리는 can be changed into electricity. 소리는 be changed니까 원래 change는 바꾸다죠. 바꾸다. 그런데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쓰였으니까 수동이네요. 바꿔지다네. 그런데 거기에 또 can이 붙어 있어요. 바꿔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소리는 전기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죠? 자, 이어서 5번 문장, 6번 문장 해보도록 합시다. But it would not be helpful in our everyday activities because the amount is too small. 좀 긴 문장이 나왔는데요. But, 하지만, 세모 칩시다. 그 다음 이렇게 길게, 이 문장을 길게 만들어준 장본인은 여기 있는 because라는 단어겠죠. What does because mean? because의 뜻은 그렇지. 왜냐하면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뭐뭐시 뭐뭐하기 또는 뭐뭐이기 때문에 또는 때문이다. 한번 끊어서 해석할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앞에서부터 봅시다. 하지만 it, 그것은 would not be helpful. would not be helpful. 이럴 것이다 했네요. 자,
be helpful, 도움이 되다예요. 도움이 되다인데 not이 들어갔으니까 부정이 돼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인데 거기에 w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지금 들어갔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would의 쓰임새도 방학이나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예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뭘 나타낼까요? 무엇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일까? 아까 4번 문장에서 소리가 전기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리에서 이렇게 전기로 바뀐 소리로 만들어낸 이 전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in 전치사니까 동그라미. 자, in 뭐뭐에네요. 우리의 everyday 날마다의 활동들에. 자, 여기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날마다의 활동은 일상생활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왜 소리로 만든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이 뒤에서 그 이유를 덧붙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덧붙여 주니까 이 뒤는 덧붙일 부사인데 because는 뭐뭐시 뭐뭐하기 때문에 하고 뒤에 절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 뒷부분을 이유를 나타내주는 부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Because the amount, 그 양이 is small, 어쩌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얼만큼? 너무 적기 때문에. 정도를 나타내주는 부사가 small 형용사 꾸며주고 있네요. 왜냐하면 그 양이 소리로 만들어낸 그 전기의 양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길지만 한 번 끊으니까 해석하는데 무리 없이 할 수 있겠죠? 6번. For example, the sound from a car horn only produces 50 millivolts. 자, 이거는 millivolts, 전기의 단위예요. 우리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하듯이 볼트보다 더 작은 그 단위가 millivolt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하고 카마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문장 전체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네요. 예를 들면 The sound from a car horn only produces. 자, 동사가 나올 때까지 쭉 봤더니 여기서 동사가 나오고 있네요. produce는 무슨 뜻이었을까? 그렇지, 생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생산하다. 그럼 그 앞은 누구 자리냐면 주어 자리예요. 그래서 무엇은 또는 무엇이 생산합니다. 50 millivolts, 50 밀리볼트를 생산합니다 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삼형식 문장이네요. 그런데 주어 자리에 지금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나와 있어요. 자, 포인트 카드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7단어 중에 주어 역할을 하는 한 단어는 몇 번일까요? 한 단어. 자, 아시겠습니까? 힌트.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단어의 종류는 명사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서술어 자리에 쓸 수 있는 단어는 동사였죠. 목적어도 명사죠. 그래서 자, 이 1, 2, 3, 4, 5, 6, 7번 중에서 명사를 골라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1번은 관사니까 땡. sound, 소리 했으니까 2번은 가능성이 있네요. from은 전치사니까 땡. 관사니까 땡. car horn은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되겠네요. car horn 하면은 자동차 경적이라는 뜻이니까 얘도 명사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2번, 5번, 6번 한꺼번에 보자. 자, 얘도 가능합니다. only의 뜻은 무슨 뜻일까? only는 오직이라는 뜻으로 부사입니다. 그래서 7번도
주어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2번이냐 5, 6번이냐가 되는데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뭐는? 소리는 생산해낼 수가 있는데 소리가 3인칭이면서 단수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를 나타내 주려고 s를 붙여서 생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소리는 생산합니다. 뭘? 50mV 정도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뒤에 붙어있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니까 뭐랑 같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명사랑 같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car horn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전치사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다시 문장 속에서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면 자동차 경적으로부터의 소리. 자동차 경적에서 나는 그 소리는 50mV의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단어, only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지금 들어있는데요. 이 only는, 뜻이 단지, 오직, 이런 뜻입니다. 단어의 뜻 자체는. 그런데 only가 있다고 해서 이 말만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요. 이 말이 주는 느낌을 좀 살려서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단지, 오직이라는 말은 이 50mV가 굉장히 적은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경적에서 나는 소리는 단지 50mV를 생산해낼 뿐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이런 글자를 하나 집어넣어주면 훨씬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 only는 이렇게 꾸며주니까 여기까지를 주어. 자, 이어서 7번 문장 가봅시다. 7번 문장을 보니까 중간에 이런 게 나왔네요. 이거 뭐지? 4400분의 1 하고 분수가 나왔네요. 분수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한국말로 읽을 때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읽죠. 분모분의 분자. 그런데 이걸 영어로 읽을 때에는 분자를 먼저 읽고 분모를 나중에 읽어요. 그럼 어떤 게 분자고 어떤 게 분모인지 구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분자를 읽을 때는 cardinal number라고 우리가 개수를 셀 때 쓰는 수 1, 2, 3, 4, 5, 6, 7, 8 있죠. 이렇게 기수로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모를 읽을 때에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 자, 순서를 나타내는 수를 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수로 읽으면 되는데 한국말로 서수를 순서를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떤 말을 뒤에 붙이냐면 학교에 몇 번째로 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째를 붙이죠. 이 영어의 째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TH입니다. 뒤에다가 TH를 붙이면 순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정해졌습니다. First, 첫 번째, second, 두 번째, third,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부터는 fourth, 그 다음에 fifth, sixth, seventh 하고 뒤에 이렇게 TH를 붙여서 순서를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4400분의 1을 영어로 읽을 때는 기수 먼저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1 하고 읽고요. 4400은 4400 하고 뒤에 TH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읽어봅시다. There is only 4,400 of the average 220 volts of electricity in our homes. 이렇게 읽으면 돼요. 해석 갑시다. That, 그것은
is입니다 했어요. 그것은 입니다 까지만 하면 주어 동사는 있지만 의미가 불완전하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보충해주는 말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4400분의 1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보충을 해주는 말, 보호가 들어가야 될 자리겠네요. 그것은 4400분의 1입니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that이 가리키는 말은 6번 문장에 50 millivolts 있었죠. 자, 50mV는 4400분의 1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여기 보면 only라고 하는 부사, 오직, 단지 또는 뭐 고작 이란 뜻인데요. 자, 이 단어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죠. 아까 6번 문장 할 때 only의 뜻을 살려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했었죠. 자, 그것은 그 50mV는 고작 4400분의 1일 뿐입니다 하고 뿐자를 좀 집어넣어주면 의미가 확 살아나겠죠. 요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4400분의 1이 뭐의 4400분의 1이냐면 of the average 220 volts of electricity in our homes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전명구가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한번 보자. 우리 가정의 전기에 보통 220V의 4400분의 1에 해당할 뿐입니다. 라는 문장인데, 자, 이 부분 해석이 되게 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 우리 가정에서 보통 사용하는 전기가 몇 볼트입니까? 220볼트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보통 220V 전기의 220V에 44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보통 그 콘센트에 코드 꼽잖아요. 그게 220V인데 그거에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요. 4400분의 1일 뿐이래요. 빵빵 하는 그 자동차 빵빵 경적 소리가 만들어내는 전기가 50mV 정도 되는데 그거는 220V에 44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는 거죠. 8번 So 그래서 We would need an unbelievable amount of screams to light up an entire city 했네요. 자, 우리는 would need 필요로 할 겁니다. 뭘? An unbelievable amount of screams. 자, amount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양이죠. 이 양을 필요로 할 겁니다.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믿을 수 없는 양이죠. 무엇에? Of screams. 비명의 이렇게 양쪽에서 꾸며져요. 비명에 믿을 수 없는 양을 필요로 할 겁니다. 인데요. 이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비명에 믿을 수 없는 양보다는 믿을 수 없는 양의 비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국말로 할 때는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구조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꾸며져서 amount라고 하는 명사가 목적어로 쓰였지만 해석을 할 때 비명에 믿을 수 없는 양을 필요로 할 것이다 보다는 믿을 수 없는 양의 비명 소리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 다음에 두 줄로 끊고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to light up an entire city 했어요. 자, light up 하면 환하게 하다, 환하게 밝히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뭘 환하게 밝히냐면 an entire city. 도시는 도시인데 어떤 도시? 전체의 도시,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환하게 밝히다 라는 뜻의 동사구가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뭐 뒤에 붙어 있냐면
to 뒤에 붙어 있어요. 자, to 뒤에 붙어 있네. 그러면 또 나왔죠? to 플러스 환하게 하다 그랬으니까 동사 원형에서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 뭐뭐 하기, 두 번째 뭐뭐 하기 위하여, 세 번째 뭐뭐 하는. 자, 이 중에 어떤 걸로 해석을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우리가 생각해내야겠네. 일단 to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다로 끝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양의 비명소리들을 필요로 할 건데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믿을 수 없는 양의 비명을 필요로 하는 목적이 뭐냐면 도시 전체를 화나게 하기, 도시 전체를 화나게 하기 위하여, 도시 전체를 화나게 하는. 자, 어떤 게 가장 자연스러운가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비명소리, 믿을 수 없는 양의 비명소리를 필요로 나타내주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 전체를 밝히기 위해서 믿을 수 없는 양의 비명소리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일단 소리를 전기로 바꾸는 거. 그쵸? 소리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possible. 가능합니다. 그쵸? 그런데 이 소리를 가지고 도시 전체가 필요로 하는